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모처럼 증시도 비트코인도 나름 의미 있는 안정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급등과 비교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지만 그래도 3만 달러는 안정적으로 방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3만 달러 위에서 안정세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항 라인으로 지목된 3만 3천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부근까지 언제쯤 반등세를 보여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난 가운데 무엇보다 비트코인과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달러 인덱스가 서서히 저항 구간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조금은 더 키우고 있습니다. 스멀스멀 이렇게 시장이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크게 흔들어왔던 3대 리스크에 대해서도 중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의 고강도 금리 인상 발언이 다시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금리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모습이고 이제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한 발 더 다가선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인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사실상 협상이 중단됐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반면 마지막 리스크인 중국 봉쇄 상황은 6월 1일부터 확연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의 봉쇄가 6월 1일부터 완전 정상화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의 숨통이 틔워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 장세 전반을 긍정적으로 이끌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테라 사태 참 시끄럽습니다. 이제 형사 고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이 모여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만간 다음 주쯤 검찰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형사처벌 가능성, 민사소송 가능성, 이 성공 가능성 이런 걸 따져보기는 구체적으로 따져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경제 환경에 대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다행이라면 3만 달러를 잘 지지받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라는 거고 아쉽다라면 확 치고 올라가는 반등세가 아직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3만 달러 부근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진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1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2020년 3월 이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4%대 중후반에 자리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일단 가장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위에서 안정세를 보이곤 있지만 3만 3천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에 자리한 저항으로 인해서 상방향 움직임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RSI는 과매도 레벨에서 반등하고 있는데 일간 MACD 지표의 경우에는 3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모멘텀 신호를 만들기 위한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에서는 모멘텀 신호가 계속 부정적인 만큼 상승세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강력한 동조화를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 역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세 확실히 잡힐 때까지 금리 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금 밝히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를 키우기도 했지만 다행히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을 상승 견인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는 견고한 회복력을 보여줬고 공장 생산 역시 3개월째 탄탄한 속도로 확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전달 대비 0.9% 증가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탄탄한 소비가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공장 생산 역시 1.1% 늘어서 예상치인 0.5%를 2배 이상
넘어선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역시 4월 소매 판매 데이터와 관련해서 우리 경제는 강력하다, 경제가 이 덜 수용적인 통화 정책을 견뎌낼 준비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의지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도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리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리스크 이외에 지금까지 시장을 흔들었던 나머지 두 개 리스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 이슈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에는 전쟁 자체보다 이 푸틴의 건강 이상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혈액암에 걸렸다, 이미 쿠데타가 준비 중이다, 이런 말들이 정보전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쿠데타가 이미 진행 중이고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8월 중순이면 전쟁이 전환점에 도달하고 올해 말이면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전략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어렵지만 이 한두 달 안에 전쟁 리스크가 깔끔하게 해소되긴 어렵겠다, 이 정도 판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스크인 중국 봉쇄 이슈는 6월 1일을 분기점으로 상하이가 이제 정상화의 길로 방향성을 완전히 틀게 됩니다. 중국 상하이시는 6월 1일부터 중하순까지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없다라는 전제 아래 6월 1일부터 도시 봉쇄를 전면 해제한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에 대한 봉쇄가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악화에 직접적인 악재로 작용했는데 이게 이제 거치게 되면서 시장에는 당연히 호재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하반기부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모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의 강세 전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플랜B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2년 이동평균이 2년 실현 가격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차트에서 보면 파란색 도트 부근에 2년 이동평균이 다가서고 있다는 건데 역사적으로 파란색은 가장 낮은 저점을 의미했고 이후에는 강세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빨간색이 가장 고점을 의미하는데 이번에도 파란색 도트 이후에 이 빨간색 점들 잔뜩 찍힐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강세 랠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짧은 멘트를 날리면서 차트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그가 공유한 차트에는 켈트너 채널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볼린저 밴드의 원조격이 되는 기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애널리스트는 월간 켈트너 채널 하단을 비트코인이 찍으면 강세 랠리가 발생했던 과거 상황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네비터블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BTC 퓨엘의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를 보면 2017년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을 때와 매우 비슷하다. 곧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이건 비트코인 강세 랠리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7년의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고 저항을 맞고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이 강세 랠리를 펼쳤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역상관관계를 보였던 만큼 이제 어쩌면 곧 비트코인이 시동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테라 루나 사태는 이제 피해자들이 직접 형사 고발하는 단계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들이 모여서 권도영 대표와 신현성 공동대표를 고발하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안에 고발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한다라는 구체적인 캘린더 일정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이번 사태 피해자들은 테라폼레스의 대표 2명이 20% 고이자를 지급하는 앵커 프로토콜 등 다양한 미끼 상품을 출시해왔다. 루나코인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매도하면서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들로 바꿔서 꾸준히 세탁해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프로젝트는 메이저 프로젝트였던 만큼 투자자들 역시 글로벌하게 퍼져 있는데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권도영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법적 대응 움직임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자 가운데 일부는 루나를 폰지 사기로 규정하면서 권도영 대표가 루나로 막대한 돈을 벌었던 만큼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그걸 돌려줘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라폼랩스의 법무팀 주요 멤버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블록 보도 내용을 보면 현재 테라폼랩스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부 변호사들의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법률고문과 수석변호사, 송무규제 담당 등 법무팀 주요 멤버들이 모두 회사를 떠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의 주요 인력이 이렇게 줄줄이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테라폼 랩스는 생태계를 살리겠다라면서 하드포크 제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뭔가 꼬여도 한참 꼬여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답답하고 불안함에 이 초점을 맞추다 보면 투자 자체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기도 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소식들 잘 정리하시면서 하반기 투자 방향성과 스탠스도 정리하고 그렇게 멘탈 관리도 하는 게 조금은 더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